안녕하세요. 영어 언니입니다. 영어가 잘 안 들리신다면 오늘 이 방법으로 꼭 연습해 보세요. 자, 야구 경기죠. 경기의 룰을 알면 그 경기가 보이기 시작해요. 똑같아요. 영어의 룰을 알면 영어가 보입니다. 우리 오늘 영어의 기초 같이 다질 거고요. 쉐도잉까지 하면서 틀을 닦아볼 거예요. 일단 영어와 한국어의 차이를 뼛속까지 깊게 이해하셔야 돼요. 영어는 직설적이에요. 결론부터 내뱉어요. 그는 공부한다 영어를. 그들은 공부한다 영어를. 그녀는 공부한다 영어를. 영어로 긴 문장 한 번에 얘기하려고 하면 되게 막막하잖아요. 누가 뭐 한다부터 바로 툭 던지세요. He studies English. They study English. She studies English. 근데 한국어는 어때요? 직설적이지가 않아요. 결론이 뒤에 나오거든요. 그는 영어를 공부한다. 공부한다라는 결론이 뒤쪽에 나왔죠. 그들은 영어를 공부한다. 그녀는 영어를 공부한다. 한국어는 결론이 뒷부분에 나온다는 특징이 있어요. 사실 긴 문장 얘기하려고 하면 그 차이가 더 명확히 보이거든요. 한국어 문장 볼게요. 나는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서 공원에서 산책을 하려고 했는데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려다가 친구를 만났다. 라는 한국어 문장이 있다고 해볼게요. 어때요? 내가 친구를 만난 게 결론이잖아요. 그런데 그 결론을 듣기 위해서는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봐야 되는 게 바로 한국어예요. 차이점 정리해 볼게요. 영어는 결론부터 툭, 한국어는 결론이 뒤에 나온다. 이제 배운 내용 적용해서 실전 회화 연습해 볼게요. 여러분, 대화할 때 뭐가 중요하죠? 맞아요. 질문을 잘 던지는 거. 우리 오늘 의문문 만들어 볼 거예요. tired, 피곤한이죠. 이걸 피곤하다라고 하려면 영어로는 be tired, be tired. 다시 한번요. 피곤하다, 이걸 영어로 바꾸면 be tired. 이런 be를 학교 다닐 때 우리 어떻게 배웠죠? be는 am, are, is 세 종류가 있고 신분이나 존재, 상태 등을 나타낸다 이렇게 배웠죠.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이런 비동사 구분법은요, 한국어에 기반한 분석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하면 평생 영어를 잘할 수가 없어요. 최소한 회화에 한해서는요. 원어민과 대화할 때 어때요? 3초 만에, 5초 만에 툭 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볼게요. 내가 지금 뱉으려는 말이 상태를 나타내는 말인지, 존재를 나타내는 말인지, 신분을 나타내는 말인지 일일이 다 구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화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죠. happy, 행복한, be happy, 행복하다. 비동사는 동사가 아닌 단어들을 동사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다시 말해서 비동사의 역할을 세 글자로 정의 내려보면 동사화입니다. 중간 퀴즈 나갑니다. I bored, I excited, I thirsty. 이 문장들 말이 될까요? 말이 안 되죠. 문장에 동사가 빠졌잖아요. 그러면 bored, excited, thirsty 이 동사가 아닌 단어들을 동사로 바꿔주는 어떤 단어가 필요해요. 어떤 단어였죠? 맞아요. 비동사였죠. 그런데 주어가 I이기 때문에 우리는 am이라는 비동사를 넣어줄 거예요. 문장 같이 큰 소리로 따라 읽어볼게요. I am bored. I am bored. 축약하면 I'm bored. I'm bored. I am excited. I am excited. I'm excited. I am thirsty. I am thirsty. I'm thirsty. 여기까지 의문문 이해되셨죠?
영어는 결론부터 말해야 한다고 누차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의문문으로 만들 때는 문장 맨 앞에서 사인을 던져야 돼요. 어떻게 사인을 던져요? 비동사가 있는 문장에서는 비동사를 문장 맨 앞으로 툭 꺼내주시기만 하면 돼요. 끝. 너무 쉽죠?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Am I? Am I? 여러분들도 영상 보시면서 같이 따라해 볼게요. Am I? Am I? Am I? Are you? Are you? Are you? Is she? Is she? Is she? 여기서 is she 발음하는 꿀팁 하나 드릴게요. is, she 두 단어 모두 s가 들어갔죠. is she 발음하면 너무 어려워요. is에도 s가 들어갔고 she에도 s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s를 한 번만 발음해 주시면 돼요. is she 이렇게요. 따라해 볼게요. is she 잘하셨어요. 문장 같이 만들어 볼까요? 너는 지루하니? 영어로 Are you 사인부터 던져주세요. 영어는 직설적이고 결론부터 말하는 언어이기 때문이에요. Are you 너는 지루하니? 영어로 Are you bored? Are you bored? 비동사로 의문문 만들기 끝났어요. 자, 일반 동사로 의문문 만들기 갑니다. 동사의 종류는 그 분류 기준이 정말로 다양해요. 그런데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비동사가 아닌 동사를 일반 동사라고 말해줄게요. 비동사와 똑같아요. 문장 맨 앞에서 내가 너한테 질문을 던질 거야 라는 사인을 주셔야 돼요. 그 전에 잠깐 영어에서는 주어가 한 개냐 여러 개냐에 따라서 동사의 모습이 바뀌죠. work, 일하다 라는 동사로 예를 들어볼게요. We work. They work. 어때요? 주어가 여러 명이니까 우리는 work 라는 기본 형태를 사용해줬어요. 이건 어떨까요? She works. He works. work 뒤에 s를 붙여줬죠. 주어가 한 개냐 여러 개냐에 따라서 우리가 동사의 모습을 바꿔서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의문문 갑니다. 주어가 여러 개일 때는 do we 혹은 do they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반면에 주어가 한 개일 때는 즉 한 명일 때는 does she 라고 사인을 툭 줘야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릴게요. 아까와 똑같아요. does she 사인해 줄 때 does의 s와 she의 s가 중복돼서 나와요. 그래서 발음할 때 does she 라고 발음하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s를 한 번만 발음해 주세요. 따라해 볼게요. does she 너무 쉽지 않나요? does she 너무 편리해요. 핵심 포인트는 뭐다? 문장 맨 앞에서 사인을 주는 게 포인트다. 내가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묻고 싶은 거예요. Do we? Do you? Does she? Does he? 나 의문문 너한테 던질 거야. 던진다. 이렇게 사인해 주세요. 일단 내뱉고 보세요. 우리가 영어가 어려웠던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말을 안 해봐서 그래요. 말을 많이 안 해봐서. 완벽하지 않은 문장이라도 정말 괜찮아요. 가장 중요한 거 뭐다? 영어로 입이 떨어지게 만드는 거. 그리고 이어서 우리 일하는 거야? 우리 일하니? 시작. Do we work? 그녀는 일하는 거야? Does she 사인부터 툭. Does she work? work, 동사 원형의 형태를 사용했어요. 이렇게 일반 동사의 경우 do you, does she, does he 말한 다음에 동사 원형 형태를 툭 붙여주시면 돼요. Do we work? Do we eat? Do you study?
Do you run? 이런 식으로요. 예문 하나 더 볼게요. 그는 달린다. 영어로 He runs. 주어가 한 명이잖아요. 동사에 s 반드시 붙여주셔야겠죠. He runs. 의문문 어떻게 만들까요? Does he run? Does he run? 웃으면서 Does he run? 잘하셨어요. 사실 이렇게만 말하면 좋긴 좋은데 문장이 너무 단조롭죠. 그는 달린다. 문장 만들고 그는 달리니 의문문까지 얘기해봤어요. 그래서 여기에 뉘앙스라는 걸 더해줄 수 있어요. 어떻게요? 뉘앙스 동사를 붙여주시면 돼요. 그는 꼭 달려야 돼. 그는 꼭 달릴 필요 없어. 그는 달릴지도 몰라. 그는 달릴 수도 있어. 이런 뉘앙스, 영어에서의 뉘앙스 어떻게 만들죠? 맞아요. should, would, can, may. 이런 뉘앙스 동사, 다시 말해서 조동사를 하나씩 붙여보면서 문장의 느낌을 살리게 되는 거죠. 오늘 영상 반응이 좋다면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다뤄볼게요. 지금 구독과 좋아요 꾹 한번 눌러주시고요. 이제부터는 한국인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표현을 한 가지 배워볼 거예요. 그리고 첫소리 훈련을 통해서 실생활에서 어떻게 내가 적용할 수 있을지 같이 알아볼게요. 나 친구랑 놀았어. 영어로 어떻게 이야기해요? 결론부터 툭. 놀다 영어로 뭐예요? play. 나 친구랑 놀았어. 자, 문장 만들어 볼게요. I played with my friend. 나 친구랑 놀았어. 결론부터 나 놀았어가 결론이잖아요. I played. 나 친구랑 놀았어. I played with my friend. 그런데 이 문장 과연 맞을까요? 우리는 놀다 하면 무슨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올라요? 맞아요. play가 가장 먼저 떠오르잖아요. 근데 올바른 표현은 hang out 이 표현이에요. 시간을 내가 함께 보낸다 이런 뜻이거든요. 나 어제 친구랑 놀았어. 올바른 표현으로 우리 문장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나 어제 친구랑 놀았어. I hung out with my friend yesterday. 결론부터 나는 놀았어가 결론이잖아요. I hung out. 누구랑 놀았어요? 맞아요. 친구랑 놀았죠. With my friend. I hung out with my friend. 근데 언제 놀았어요? 맞아요. 어제 놀았죠. Yesterday. 마지막에 툭 붙여주세요. 이어서 문장 같이 한번 발음해 볼 거예요. I hung out with my friend yesterday. 그렇다면 play라는 동사는 언제 사용해요? 보통 아이들이 놀 때 많이 사용해요. Kids are playing. 애들이 놀고 있어. Kids are playing. 아니면 운동할 때 사용하죠. Play baseball. 야구하는 거. Play soccer. 축구하는 거.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리드 장면으로 우리 같이 실전 쉐도잉 해볼게요. 그 후에 우리는 같이 시간을 보내고 영화를 봤다. And then we hung out and we watched a movie. And then we hung out and we watched a movie. And then we hung out and we watched a movie. And then we hung out and we watched a movie. And then we hung out and we watched a movie. And then we hung out and we watched a movie. 우리는 너네들처럼 여러분처럼 농구를 하기 위해 여기에 왔어요. 이 문장 같이 한번 쉐도잉 해볼 텐데요. 농구를 하다 영어로 play라는 동사 사용해줘야겠죠. play basketball. 따라해 볼게요. play basketball. We came here to play basketball just like you guys. We came here to play basketball just like you guys. We came here to play basketball just like you guys. We came here to play basketball just like you guys. We came here to play basketball just like you guys. We came here to play basketball just like you guys. 영어만 생각하면 너무 울렁거리는 분들 계시죠? 저도 그랬어요.
사실 제가 굉장히 내향적인 편이어서 영어로 말을 하는 것도 그렇지만 저는 한국어로 말을 할 때도 되게 떨리거든요. 영어로 말을 하려니까 속이 막 메스껍기도 하고 되게 울렁거리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울렁증을 내가 극복하는 과정 자체도 참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영상을 보는 구독자분들께서도 다 저마다 영어를 공부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영어가 꼭 필요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물론 많이 계시지만 나 인생 살면서 영어 한 번쯤은 좀 잘해보고 싶다 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영어를 배우고 또 가르치기로 한 거는 저는 제 내면의 성장도 컸던 것 같아요. 물론 영어를 꼭 잘해야 돼서 배운 것도 있는데 제 스스로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걸 보는 게 그래도 영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거든요. 저라고 영어가 싫어질 때가 없었겠습니까?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영어가 싫어질 때도 당연히 있었죠. 그래가지고 아침에 그래서 그런 날들이면 아침에 눈을 떠서 나는 오늘도 영어를 정말 많이 사랑해 줄 거야. 영어로 많이 얘기를 해볼 거야. 이렇게 좀 많이 다짐을 했던 것 같아요. 마치 정말 저에게 소중한 사람을 대하듯이 대해야겠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자신이 하는 일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무언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남들보다 먼저 그 해결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이 영어라는 관문을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터널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가 사랑하는 대상, 몰입하는 대상, 이렇게 바라보려고 매일 노력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영상이 끝날 무렵 후반부에 항상 저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말씀드리려고 저의 경험담을 얘기 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오늘 제가 마지막에 드린 말씀도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들 많이 준비했는데요. 고정 댓글 보시면 여러분들 더 재밌게 공부하는 방법 알게 되실 거예요.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한 번씩 밑에서 확인해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영어 언니였습니다. 제가 영어를 처음 공부할 때 알파벳 ABC부터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냥 있는 그대로 오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시간은 딱 한 달이면 되거든요.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한 달을 투자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3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드릴게요. 문제 3가지예요. 영어로 말이 안 나온다. 뒤돌아서면 단어를 까먹는다. 한국식 사고에 갇혀 있다. 해결책 바로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영어로 말이 안 나온다. 이럴 땐 비동사와 일반 동사를 잘 쓰는 연습부터 하셔야 돼요. 동사는 정말 분류 기준이 다양하지만 크게는 비동사와 일반 동사로 나눌 수 있어요. 비동사는 뭐예요? am, are, is. 과거형은 was, were. 일반 동사는 뭐예요? speak, do, jump, stay, run. 그런데 비동사와 일반 동사를 얘기할 때 이 부분에서 정말 많이 실수해요. 예문을 보면서 한번 유추해 보세요. I am read a book. I am read a book. Do you hungry? Do you hungry? Are you like tea? Are you like tea? 어떤 부분이 잘못됐죠? 법칙 딱 2가지만 알면 되는데요. 첫 번째 법칙. 한 문장에 동사는 반드시 한 번만 와야 돼요. 2번째 법칙, 비동사를 쓰면 주어와 뒤에 나오는 단어가 동일하다는 의미예요. 한 문장에 동사는 하나만 와야 돼요. I am a book. I read a book. 뭐가 맞아요? I am read a book. 내가 책이다 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I am a book. 틀렸고 I read a book 이라고 써주셔야 돼요. Do you hungry? Are you hungry? 뭐가 맞을까요? Are you hungry? 라는 문장에서 you가 주어져. you가 hungry, 배고파요.
너가 배고픈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주어와 뒤에 나오는 hungry라는 단어가 동일하다는 의미. 맞아요? 맞죠. 너 배고파? 라고 물어보는 표현이니까요. 이렇게 동사라는 건 문장의 뼈대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기초적으로 비동사와 일반 동사를 숙지하고 계셔야 하는 거예요. 동사에 있어서 한국어와 영어는 어떻게 다를까요? 한국어는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공부한다. 우리는 공부한다. 그들은 공부한다. 너는 공부한다. 그녀는 공부한다. 그는 공부한다. 무슨 말일까요? 어떤 주어가 오느냐에 따라서 동사의 형태가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영어는 어떻죠? 나는 공부한다. 우리는 공부한다. 그들은 공부한다. 너는 공부한다. 그는 공부한다. 그녀는 공부한다. 주어에 따라서 뒤에 나오는 동사 형태가 한 번 변화해요. 어떨 때요? 주어가 한 개일 때요. 그는 공부한다. 주어가 그라는 한 명이기 때문에 공부한다 이렇게 동사의 형태가 변하게 되는 거죠. 제가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실제로 한번 영어 문장을 통해 봐볼게요. You study, I study, they study, we study.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지만 주어가 한 개일 때, 즉 다시 말해 주어가 한 명일 때는 she studies, he studies 이렇게 s를 붙여서 발음을 해줍니다. 주어가 여러 개인지 한 개인지 구분해 주세요. I는 예외이고 you는 너희들이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주어가 여러 개인 카테고리에 넣어서 분류를 해줬어요. 두 번째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같이 볼까요? 두 번째 문제, 뒤돌아서면 단어를 까먹는다. 그 원인은 우리가 단어를 1대1로 매칭시켜서 외웠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외우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 볼게요. 여러분, 이 단어 본 적 있으신가요? put on, wear. 영어 단어책을 암기할 때 우리는 똑같이 입다 라고 암기해요. put on, 입다, put on, 입다. wear, 입다, wear, 입다. 하지만 실제로 원어민들은 완전히 다른 뉘앙스로 이 두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나 치마 입고 있는 중이야.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이 약간의 뉘앙스 때문에 우리는 단어를 뒤돌아서면 자꾸 까먹고 회화를 할 때 잘못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put on, wear 둘이 뉘앙스가 다릅니다. put on은 동작을 나타내요. 즉 다시 말해서 뭐뭐 하고 있는 중, 뭐뭐 입고 있는 중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반면에 wear, 상태를 나타내요. 옷을 이미 입은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인 거죠. 예문을 통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She is putting on a skirt. She is wearing a skirt. 한국어로는 똑같이 그녀는 스커트를 입고 있어. 그녀는 치마를 입고 있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뉘앙스는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첫 번째 예문부터 볼게요. She is putting on a skirt. 이 문장은 입고 있는 중이다 라는 동작을 나타내는 문장이에요. 반면에 she is wearing a skirt. 이미 치마를 입은 상태를 나타내는 문장이에요. 번호를 매겨볼까요? She is putting on a skirt. 그녀는 치마를 입고 있는 중이다. 입고 있죠?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치마를 입은 상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는 두 번째로 She is wearing a skirt 라는 완성된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를 사용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친구랑 만나는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She is putting on a skirt. 치마를 입고 있는 중이다? 아니죠. 치마를 입고 온 상태로 그 여자분, 그 상대분을 마주하는 거니까요. She is wearing a skirt 라고 사용을 해주셔야 맞습니다. 옷은 집에서 입고 나오는 거니까요. 그리고 put on, wear 이 두 표현은 옷을 입다라는 표현뿐만 아니라 모자를 쓰거나 반지를 끼거나 안경을 쓸 때도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몸에 걸치는 거라면 뭐든지 가능한 단어들이죠. 이 두 단어의 예시를 보니까 감이 잡히지 않으신가요?
단어를 1대1로 제가 만약에 put on, 입다, wear, 입다 이렇게 암기를 했다면 실제로 원어민들과 대화를 하거나 영작을 할 때 반드시 뉘앙스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실수가 반복되고 누적되다 보면 자꾸 단어를 뒤돌아서면 까먹고 어떤 상황에 내가 이 단어를 사용해야 되는지 모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단어를 공부하실 때 1대1로 뜻을 매칭시켜서 외우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 뉘앙스와 예문도 같이 공부해야 우리의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전환됩니다. 세 번째, 한국식 사고에 갇혀있는 문제가 있었죠. 이럴 때 우리는 원어민식 사고로 전환하려는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원어민식 사고가 뭐예요? 결론부터 툭. 자, 한국어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오늘 편의점에 들러서 과자를 사려고 했는데 마음에 드는 과자가 없어서 결국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 긴 문장에서 결론이 뭐예요? 내가 집으로 돌아온 게 결론이잖아요. 이렇게 한국어는 끝까지 말해야 의도를 파악할 수 있어요. 끝까지 듣고 끝까지 말해야 결론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영어는 어때요? She studies English 라고 하면 study, 공부한다는 결론이 앞에 툭 먼저 나와요. 부정문과 의문문도 마찬가지예요. 부정문도 She doesn't study English. doesn't 이라는 부정어, 부정적인 표현이 문장의 앞에 위치하죠. 부정어라는 결론이 문장 앞에 위치해주는 거고요. 의문문은 어떨까요? Does she 이렇게 내가 당신에게 질문을 던진다는 사인이, 신호가 앞에 나와요. 그 의문문을 내가 너한테 던질 거야 라는 신호가 문장의 앞에, 문두에 위치하면서 결론부터 먼저 내뱉게 되는 거죠. Does she study English? Does she study English? 이렇게요. 요즘 제가 영어 유튜브를 촬영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분들이 실력의 그 편차라는 게 되게 다양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비동사라든지 아니면 일반 동사에 대해 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너무 쉽다는 분들도 계셨고, 반면에 제가 조금은 난이도가 높고 어려운 문장이나 단어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 적도 있었는데, 그런 컨텐츠를 다뤘을 때는 너무 내용이 어렵다, 이런 피드백을 주신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처음에 이 영어 언니라는 유튜브 채널을 시작할 때는 모든 분들이 영어를 유창하게 잘하셨으면 좋겠다. 고급 영어 회화까지 마스터를 저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했는데요. 하지만 제가 생각이 바뀌었다고 영상에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그냥 영어를 아예 모르시거나 아니면 영어에 있어서 정말 왕기초, 왕초보 학습자분들이 영어로 한마디라도 자유롭게 내뱉도록 도와드리는 게 저의 최근 가장 큰 목표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어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 때 사실 난이도를 조절하거나 어떤 주제로 다뤄야 될지 고민이 되게 많은데, 그래도 조금은 최대한 쉽고 모든 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저의 모토이기도 해요. 사족이 길었는데 오늘 배운 내용들 퀴즈 한번 지금 화면으로 나갈 거예요. 이 퀴즈에 대한 정답이 궁금하시면 고정 댓글 아래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가 너무 하고 싶어질 만한 후기를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후기를 보내주셨어요. 영어 언니는 영어 공부를 시작하려는 분들한테 정말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예요 라는 제목으로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영어 언니의 챗 GPT 강의를 듣기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되었는데 처음엔 과연 내가 영어를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많았어요. 저는 대구에서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외국과의 계약이나 협상이 필요할 때마다 직접 나설 일이 많아요. 1966년생인 저로서는 영어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회의할 때는 이마에 땀이 날 정도였죠. 처음엔 여러 곳에서 영어 공부를 해봤어요. 여러 강의를 들으면서 조금씩 느는 것 같기도 했지만 막상 실전에선 머리가 하얘지고 간단한 영어도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영어 언니님의 챗 GPT 온라인 강의를 듣고 나서 제가 그동안 너무 비효율적으로 공부해 왔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냥 시간을 허비하고 있었던 거죠. 이 강의는 기존의 방식과는 다르게 영어를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정말 좋더라고요. 지금까지 강의의 60% 정도를 들었는데 그동안의 노력에 비해 실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고 있다는 걸 확실하게 느끼고 있어요. 이제는 새로운 영어 표현이나 문장을 접해도 자신감이 생겼고 챗GPT를 활용해서 더 효과적으로 영어를 공부하고 있답니다. 이제는 새로운 영어 표현이나 문장을 접해도 자신감이 생기고 챗GPT를 활용해서 더 효과적으로 영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이 강의를 완강하면 저도 영어를 유창하게 즐기고 말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생겨요. 이렇게 후기를 보내주셨는데요. 체계적인 강의로 영어를 유창하게 잘하고 영어 목표까지 빠르게 도달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어 언니 클래스에 제 온라인 강의가 있으니까 추천드려요. 고정 댓글 보시면 바로 오실 수 있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영어 언니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어 언니입니다. 계속해서 영어를 감으로 읽고 듣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요. 영어를 잘할 수만 있다면 감으로 해도 괜찮아요. 사실 외국어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무언가를 배울 때 감이라는 요소를 완전히 버리기는 어렵죠. 감이라는 게 있으면 무조건 유리한 건 맞아요. 그런데 저는 국내파다 보니까 이 감이라는 게 컨디션에 따라서 너무 달라지더라고요. 몸이 좀 괜찮은 날에는 영어가 잘 들렸는데 살짝만 피곤해져도 이 감이라는 게 떨어져서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무의식적인 감이라는 요소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저의 의식의 영역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지 공부를 많이 했어요. 자, 오늘 첫 번째로 배우게 될 영어 표현은 We are done for, We are done for 이 표현이에요. 처음 들으면 살짝 이상하고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 이유는 for 이라는 전치사가 문장 맨 뒤에 들어가서 문장이 덜 끝난 것 같은 느낌을 주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원어민들은 이런 형식의 문장을 많이 써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We are done for. 우리 망했어. 진짜 끝났어. 이렇게 의미를 해석할 수 있어요. 진짜 말하고 싶은 건 큰일 났다. 망했어. 이런 느낌이에요. 너무 절망적인 상황이나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 쓰는 표현인데요. 어떤 상황에서 쓸 수 있는지 예시를 몇 개 들어볼게요.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폭풍이 몰아치는 거예요. 배가 가라앉을 것 같은 바로 그 순간 누군가가 We're done for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We're done for. 우리말로 하면 와, 이제 끝장이다. 우리 죽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상황 볼게요. 일상적인 상황인데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공부를 하나도 못한 거예요. 그리고 시험지를 딱 받았어요. 아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럴 때 친구한테 We're done for 이렇게 말하면 우리 완전히 망했어 이런 의미로 전달될 수 있어요. 세 번째 상황이에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는데 실수로 데이터를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럴 때 I accidentally deleted all the files. We're done for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표현은요,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거나 희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 쓰는 표현이고요. 말할 때 감정을 실어주면 더 자연스러워지겠죠? 자, 그럼 이제 같이 한번 발음해 볼까요? We are done for, we are done for. 이제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미드 클립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We are done for, We're done for. We're done for. We're done for. we are done for. We're done for. We're done for. We're done for. He has to recover soon or we're done for. She has to recover soon, or we're done for. She has to recover soon, or we're done for. She has to recover soon, or we're done for. He has to recover soon or we're done for. She has to recover soon, or we're done for. She has to recover soon, or we're done for. She has to recover soon, or we're done for. If you don't, then we are done for. If you don't, then we're done for.
If you don't, then we're done for. If you don't, then we're done for. If you don't, then we are done for. If you don't, then we're done for. If you don't, then we're done for. If you don't, then we're done for. 이 표현은 맥락이 있고 내가 감이 있다면 유추할 수 있지만 내가 막 컨디션이 안 좋고 맥락이 없으면 참 유추하기 어렵죠. 그렇다면 어떻게 의식의 영역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지 다음 문장을 통해서 같이 또 한번 공부해 볼게요. 이 표현 어때요? Don't mess with me. 먼저 이 표현은 나 건들지 마, 나한테 까불지 마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귀찮게 하거나 장난칠 때 그만하라고 경고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표현에는 더 깊은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나 건들면 너 큰일 난다 이런 경고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다시 말해서 나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얘기할 때 쓰일 수 있는 표현이에요. 이제 키포인트 한번 짚어볼게요. To mess with, to mess with. 이 표현 어떤 의미일까요? mess, 명사로 무슨 뜻이에요? 엉망진창이란 뜻이죠. 그래서 누군가를 mess with 한다는 거는 그 사람한테 장난치거나 괴롭힌다는 의미예요. to mess up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따라해 볼게요. to mess up, to mess up. 이 표현은 실수하다, 망치다 라는 의미로 쓰이는데요. I messed up my presentation 이라고 하면 내가 발표를 망쳤어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제 발음 한번 연습해 볼게요. Don't mess with me 혹은 Don't mess with your teacher 이런 예문을 만들어서 우리가 회화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어요. 부드럽게 말하면서 또 자연스럽게 억양을 살려보세요. 너무 재밌고 유용한 표현들인데요. 일상에서는 어떻게 사용될지 미드 클립을 통해서 같이 연습해 볼게요. Don't mess with me like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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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t come to school and don't mess with me. Just don't come to school and don't mess with me. Just don't come to school and don't mess with me. Just don't come to school and don't mess with me. Don't come to school and don't mess with me. Just don't come to school and don't mess with me. Just don't come to school and don't mess with me. Just don't come to school and don't mess with me. 감이라는 것 자체를 끌어올리려면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노력도 너무 많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어떤 구독자분께서 저한테 메일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원서 공부는 어떻게 하나요? 라는 메일이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영상에서 원서에 대한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를 따로 드리게 되었어요. 원서 공부법도 얘기 드릴 겸 제가 최근에 읽기 시작한 영어 원서를 하나 가져왔어요. 읽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면 제가 교보문고에 가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당연히 원서 코너를 빼놓고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서 코너에 가서 요즘에 뭐 읽을 책 없나 하고 둘러보고 있었어요. 여기서 제 눈에 띄는 책들이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프린들이라는 책이었고 그 중에 해리포터도 있었고 윈피키드라는 책도 있었어요. 제가 지금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이거를 제가 교보문고에 가서 직접 사왔어요. 최근에 읽기 시작한 책이고요. 그래서 어찌어찌 교보문고에 가서 이 책을 사왔는데 이 얘기를 영상에서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가져왔습니다. 긴 영어 문장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긴 영어 리스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한테 이제 물어보셨는데요. 사실 딱 정해진 정답은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단어라든지 어순이라든지 아는 것들이 많아야 잘 들리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가끔 이럴 때가 있잖아요. 텍스트를 보면 다 아는 단어예요. 다 아는 어순이에요. 근데 긴 문장이라서 리스닝만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사실 두 가지를 연습하면 좋은데요. 첫 번째는 연음이에요. 두 번째는 강세예요. 제가 영어 리스닝이 진짜 안 되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공부를 딱 하기 시작한 게 바로 연음이랑 강세 공부였어요. 근데 이 원서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원서를 읽을 때 오디오가 있으면 그 오디오를 들으면서 연음이랑 그리고 강세 훈련을 하면 긴 문장이 전보다 수월하게 들리더라고요. 실제로 이 책은 초급자분들한테는 살짝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다소 긴 문장이 있어서 조금 연음이라든지 강세를 훈련하기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드리게 되었어요. 미국에서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 저학년 수준의 원서인데요.
원서 공부법을 지금 영상에서 다 다루긴 시간 관계상 못 다루고 살짝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이렇게 넘겨서 보면서 한쪽에 모르는 단어가 5개 이상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실력에 맞는 원서를 찾기 위한 팁이에요. 그런데 내가 모르는 단어가 5개 이상 있다면 그 책보다 조금 더 난이도가 낮은 책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모르는 단어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책은 그리고 너무 초급자 수준도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단어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마다 뜻을 다 사전에서 찾지 말고 최대한 유추하면서 읽어보세요. 세 번째는 저만의 이제 팁인데요. 그렇게 습관화시키기 위해서는 읽는 장소나 읽는 시간을 정하세요. 예를 들어서 회사 출근길마다 내가 한 페이지씩 반드시 읽을 거야. 혹은 퇴근하고 집에 와서 책상에 앉아서 2페이지씩은 무조건 읽을 거야. 이런 식으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두면 매일매일 루틴화시키고 습관화시켜서 읽는데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또 제가 마지막으로 추천하는 방식은 혼자 원서를 읽으면 너무 쉽지 않아요. 저도 의지박약이라서 사실 매일매일 읽기로 다짐해놓고 하루 이틀씩 빠뜨리고 읽을 때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혼자서는 좀 동기부여도 안 되고 외운 거를 체크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매일 지키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윈피키드, 제가 오늘 추천하는 도서니까 여러분들도 주변 분들에게, 영어 공부하는 분들에게 같이 읽자고 좀 제안을 해서 한 5분, 6분 이렇게 스터디를 만들어서 매일 서로서로 동기부여도 해주고 인증하면서 낭독하면 진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윈피키드 원서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한 번씩 봐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저만의 공부법과 몇 가지 표현들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더 유용한 정보 얻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영어 언니였습니다.